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내 울산시장 후보 공천이 4월 20일에는 완료될 전망입니다. 7명의 후보군들은 두세 명으로 예상되는 압축 경선자 명단에 들기 위해 공약 발표 등 지지율 올리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월 20일까지 울산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7명인 시장 후보군들을 2명 내지 3명으로 압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류와 면접, 기초조사 등을 벌일 방침입니다. 압축 후보군에 들기 위한 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박맹호 예비후보는 울산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울산경제혁신회의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이어 기존의 자동차와 조선해양, 석유화학 등 3대 주력 산업은 더욱 키우고 첨단 소재와 2차 전지도 육성시켜 5대 주력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감점룰이 적용되는 서범수 국회의원은 울산 전체를 증강현실 게임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방문객들이 증강현실 캐릭터를 수집하면 현금과 자동차, 호텔 숙박권 등 파격적인 상품을 지급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가변 예비후보는 울산의 버스 대수를 늘리는 한편 버스의 배차 시간 간격을 절반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탑 로터리와 신봉 로터리는 지하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이번 선거가 정치 신인들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은홍 예비후보는 대선으로 인해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됐고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짧아 공천 심사에 불리하다며 신인 가산점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당선되면 3선에는 도전하지 않고 당선 이후 자발적으로 사퇴를 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 경비를 본인 부담 또는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채희 국회의원은 울산시의 부유식 해상풍력의 허점을 집중 공격하고 나섰고 김두겸 박대동 예비후보도 선거 사무실을 열고 행정경험과 경제 전문가들, 자신들만의 장점을 내세우며 지지율 올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국민의힘 이채희 국회의원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송철호 시장 측이 문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 기조와 맞물리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공약을 청와대와 산업부, 울산시 등과 공조해 기획하고 수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과 노동당, 민주노총이 동구청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의 김종은 예비후보를 동구청장 단일화 후보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은 예비후보는 울산에서부터 진보 단결과 진보 정치의 희망을 전국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창화 한국청년위원회 울산 지부장이 중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구 역전시장에 먹자타운을 조성하고 노점상 영업을 밤 10시까지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명됐고 이의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울주군수 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의 공약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시철 울주군수 예비후보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 참여 조례를 제정하고 제2범서읍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200병상 규모의 울주 군립병원을 남부권에 건립하고 산재 전문 공공병원에는 감염병 전문 병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천명수 울주군수 예비후보는 두 동과 두서 지역에 공공타운하우스를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한 울주형 스마트 빌리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이어 덕하역과 망향역, 남창역과 서생역 등 남부권 역세권들을 각각 특성에 맞는 거점 역세권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 강좌와 사업 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와 민원 상담 등의 행사 개최와 후원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울산 지역 재산 등록 의무 공직자 85명의 평균 재산은 9억 1,88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80%인 60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17명은 재산이 감소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재산 1위는 안수일시 의원으로 52억 7,300만 원이었고 천기옥시 의원이 27억 4,600만 원, 송철호 시장이 26억 7,6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총액 하위자는 최윤성 울주군 의원으로 마이너스 1,780만 원, 장윤호 시 의원이 마이너스 1,53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재산은 71억 8,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어 서범수 의원이 35억 3천만 원, 이채익 14억 5천만 원, 이상원 9억 3,700만 원, 박성민 8억 8천만 원, 권명호 4억 3,200만 원 순을 보였습니다. 박성민 의원만 재산이 3천만 원이 줄었고 나머지 의원들은 1억 원에서 3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울산시가 4조 원대 국비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대통령 당선인의 울산 지역 공약 사업을 검토 중인 인수위 관계자들을 만나 수소 이동수단 협력지구와 친환경 선박 협력지구 지정을 비롯해 트램 건설과 울산 의료원 건립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성민 국회의원과 권명호, 이상원 의원 등을 만나 주요 국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말이 많았던 야음지구 개발 방향에 대해 울산시가 어제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야음지구 택지 개발 이익을 공해 차단 녹지 조성과 함께 자연을 되살리는 데 투자해서 시민 동산 상생의 숲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야음지구 개발 방향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지난해 8월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울산형 수기민주주의 1호로 다룬 지 8개월 만에 개발 방안이 결정된 겁니다. 민간협의회는 지난 2월 공해 차단을 위한 동산을 조성하자는 권고 1안과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원을 조성하자는 권고 2안을 울산시에 전달했습니다. 울산시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한 달여 고심 끝에 권고 1안을 발전시킨 안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함께 사업성을 감안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완충 녹지와 도로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 시의 대안으로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존 권고 1안인 울산 영락원까지는 동산을 조성하고 여천 오고리까지 도로와 완충 녹지를 활용해 숲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도로 구간은 생태 터널로 덮고 완충 녹지 공간도 동산으로 조성해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민동산 상생의 숲으로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 숲은 시민과 기업의 나무 기부를 마중물로 삼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울창한 생명의 숲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1,9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문제. 울산시는 야음근린공원 지구 내 주거용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2천억 원을 이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공공 부분으로 회수해 시민동산 상생의 숲 조성에 가장 우선 투입할 것입니다. 울산형 수기민주주의 제1호 안건으로 다뤄진 야음지구 개발 방안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주거용지 사업권을 쥐고 있는 LH는 권고안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어 울산시는 LH의 결정에 따른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대교와 연포산 터널 통행료가 1년간 동결됩니다. 울산대교와 연포산 터널 통행료는 지난 2015년 6월 1일 개통한 이후 2017년 한 차례 인상된 뒤 5년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행료 동결에 따라 울산시가 울산 하버브리지에 보존해줘야 할 비용은 지난해 통행량을 기준으로 연간 32억 원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지나면서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 지역 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342개사를 대상으로 4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울산의 경기 전망지수는 82.5로 전달 대비 9.4포인트 상승하며 2달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3월 부산 울산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영 애로는 인건비 상승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부진, 업체 간 과다 경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울산시 교육청이 3월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확진 학생들에게 긴급 식품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 식품 꾸러미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점심 식사용으로 1인당 7만 원 상당의 간편식과 과일 등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은 교육복지 담당 교사가 교육복지안전망센터로 신청하면 맞춤형 식품 꾸러미를 만들어 가정으로 신속하게 배송됩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취약계층 학생 4천여 명 중에 자가격리 학생 460여 명에게 긴급 식품 꾸러미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최재우 유허지의 역사 문화적 의미를 알리기 위한 최재우 유허지 동학관이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비 23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동학관은 연면적 428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동학의 역사 등 다양한 동학 관련 자료 전시실과 교육을 위한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최재우 유허지 동학관이 울산과 동학의 관계 등 동학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4월부터 지구대와 파출소의 근무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과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 등에서 현장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지적됨에 따라 지역별로 112 신고 유형과 신고 집중 시간대, 치안 수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현장 중심의 근무 체계로 개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서 삼산지구대와 동부서 방어진 지구대는 4조 2교대에서 5조 3교대로 근무 체계를 바꾸며 울주서는 언양파출소 등을 유연파출소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SK가스와 SK에너지가 고유가로 인해 연료비 부담이 커진 생계형 LPG 차주들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SK가스와 SK에너지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LPG 차량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충전 멤버십 포인트 추가 적립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생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LPG 차량은 화물용 LPG 1톤 트럭 약 3만 4천여 대와 승합과 퀵서비스용 약 10만여 대 등 모두 14만 4천여 대이며 적립된 포인트는 LPG 충전 시 현금 처형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구청은 어제 장생이 인형 캐릭터의 상표와 디자인의 법적인 소유권 확보를 위해 특허청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특허 출원 신청한 캐릭터는 고래도시 남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남구 캐릭터 장생이를 리뉴얼한 장생이 인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등록 완료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